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조사에 가면 10분 정도 조사받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짧아도 1시간, 길게는 2~3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R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모르는 번호가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전화가 이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면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관이 문자를 남깁니다.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 수사팀 어느 경위인데 고소 사실로 연락을 드렸으니 전화를 받으세요. 이쪽 번호로 연락 주세요. 문자까지 왔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 이런 게 아니고 수사관이 맞고요. 고소를 당했을 때 항상 전화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강력 범죄라든지 강력 성범죄, 마약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 전화가 오지 않고 피의자를 잡으러 옵니다. 경찰서에 이제 유치장에 구금시키는 조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호간 고소 사건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관이랑 통화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부서 어느 수사관이 전화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고소 사실의 요지와 누가 고소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고소당했는지, 언제 고소장이 접수했는지 이런 내용을 최대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입수하기 전까지는 아주 상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누구누구 씨 알고 계시죠? 그분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은 한 2주 정도 전에 접수됐습니다. 가령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했는데 피의자 신분이라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끼리 고소를 당한 사실에 관해서 부가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목격자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고인 신분이기에 경찰에서는 이제 부탁조로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이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 조사에 언제 출석을 할 건지 날짜 조율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경찰서에서는 일단 전화를 걸어왔다면 가령 이번 주 언제 시간 되세요? 건의를 하게 됩니다. 수사관 입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건 수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인 건데요. 하지만 수사관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응해서 조사를 받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억울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다툴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서 조사 날짜는 한 1~2주 정도 뒤로 연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관도 이제 피고소인 입장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날짜 조절은 충분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은 상대방이 이제 고소장을 실제 접수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이라는 게 상대방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장이 이제 경찰서에 있는 사건이 있고, 단순히 신고를 해서 고소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날짜 조율을 하면서 혹시 고소장을 상대방이 제출한 게 있냐, 그러면 그럴 때 수사관이 있다 없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장을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사관한테 고소당했으니까 고소장 좀 보내달라, 팩스로 달라거나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달라, 절대 안 보내줍니다. 수사관도 이제 보내줄 수가 없고, 만약에 조사받기 전에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려면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평일 업무 날짜 기준으로 최소 빨라도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정보공개 포털에 어디 경찰서 어느 팀을 지정해서 넣고 본인 이제 신원을 인증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후 그다음에 경찰 조사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무상 보자면 자기가 어떤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전제에서는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니 나가서 바로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확인해 보면 본인이 예상했던 내용과 훨씬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으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용을 부풀려서 자기 입장에서만 작성했을 수 있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잊고 있던 상황이라든가 깜빡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은 잊지 않고 그 내용을 고소장에 적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과 고소장에 실제 적혀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거나 훨씬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고소장을 원문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데 내 입장은 이런데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건지 상담을 받아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조사에 가면 10분 정도 조사받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짧아도 1시간, 뭐 길게는 2~3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피고소인 조사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이런 거를 반드시 소지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이 필수는 아닌데 도장을 안 가져가면 피의자 신분조서에 날인을 할 때 자기 지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 인주를 다 묻혀가지고 지장을 찍기 때문에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도장을 소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걸로 고소를 당했는데 죄가 되겠냐, 저희가 들을 때는 상담 오신 분 입장에서만 들으니까 그분 말만 놓고 보면 당연히 뭐 혐의가 인정 안 될 것도 같고,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쳐도 혐의가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서 어떤 식으로 뭐 진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그 의뢰인들께서는 그럼 뭐 혼자 가서 조사를 받겠다, 나는 당당하고 내가 이런 거에 긴장조차 전혀 안 한다, 저희야 어떤 선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금액이 크다고 하면 지금 다투는 금액도 너무 크고, 혹시 이 정도 금액이 사기로 인정되면 뭐 구속될 수도 있으시고, 항상 조사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소장 내용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애초에 경찰서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한지는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크게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하셔서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난 상관없다, 그냥 혼자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다 하고 가십니다. 근데 갔다가 경찰 조사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뛰어오시는 거죠. 애초에 같이 갈 걸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음에 변호사랑 같이 와서 조사 받겠다고 하고 중단시키고 나왔는데, 갔더니 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뭐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자료 같은 게 다 갖춰져 있고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인이 없어도 혐의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많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쪽 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에 수사관이 어느 쪽을 조금 편을 들어줄지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막상 갔을 때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단순히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의 사실관계에 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다 하나하나 끊어서 죄가 인정되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핵심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좀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설프게 그냥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이 한번 꼬이면 수사관은 그런 부분을 절대 놓치지가 않습니다. 아니 기억 안 나면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이걸 거짓말했냐, 또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경찰서라는 공간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쪼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어긋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떨리게 되고, 여기도 꼬이게 되고 여기도 꼬이게 되면 결국은 소위 뭐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서 열람 시간이 주어집니다. 경찰관이 질문과 답을 타이핑을 해서 그 내용의 조서를 출력해서 당사자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써있는 게 맞죠?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제 도장 찍고 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출력해서 그런 조서를 보여줘요. 가혹한 시간을 겪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냐면, 그 조서를 봤을 때 글자가 보통 안 들어옵니다. 뭐 한 몇 분 내에 그냥 대강 본 다음에 다 봤어요, 뭐 이상 없어요 이러고 도장 찍으면 그 내용이 그날 자기가 한 말로 그냥 영원히 박힙니다. 절대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이 있고 전혀 떨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진술할 내용이나 뭐 어떤 주장 요지에 관해서 적어도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보고서 형식으로 적어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막상 경찰서 조사에 가면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걸 충분히 진술할 기회도 없습니다. 뭐 경찰서 조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뭐 한쪽이 뭐 반사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시커먼데 방 안에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서 있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뭐 어딘가 그런 데가 있겠지만 저희 변호사들도 그런 조사실은 진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은 아마도 어디 이제 상위 경찰청급 특수조사실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그냥 일반 경찰서에 있는 조사실은 직장 내 사무실에 있는 소회의실 같은 구조입니다. 경찰서가 있다 그러면 저쪽 한쪽 벽면에 뭐 1호실, 2호실, 3호실에서 소회의실 같이 뭐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창 통 구조로 해서 있습니다. 물론 뭐 쫙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이렇게 보면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 안에 책상 하나가 있고 PC랑 모니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사관이 앉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건너편 자리에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는 만약에 변호인이 가게 되면 변호인이 같이 앉게 되는 거죠. 경찰서에 가면 항상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사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우리 그냥 회사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안쪽에 뭐 팀장 수사관님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여러 수사관 뭐 한 10분 자리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가면 그 자기 담당 수사관님 자리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그 사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 조사실로 가는 조사는 뭐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주로 이제 성범죄, 마약범죄, 공범이 있는 범죄 아니면 뭐 강력범죄라든지 조사받는 모습이 노출이 안 돼야 한다든지 여러 명이 있어서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때 성범죄여가지고 진술 녹화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촬영을 하면서 그런 녹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가 특별히 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오히려 그냥 경찰서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 자기 책상 앞에서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님에도 막상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으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조사에 가면은 다 알고 있어도 조서에 그걸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혈액형, 직업, 재산관계, 어디 아픈지 뭐 이런 기초적인 걸 쭉 묻습니다. 그게 뭐 신분증 내역에도 그게 있어도 조서 처음에는 그런 걸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적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서는 사건 상세관계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고소인은 먼저 이제 한 1, 2주 전에 경찰서에 나가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가 5장, 10장이 있는 거죠,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관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묻게 되죠. 고소인이 적어서 낸 내용을 여기다 확인할 수도 있고 고소인은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데 본인이 가령 사기자라고 한다면 어디다 투자한다고 가져가서 뭐 몇 배 불려주기로 했는데 고소인 주장에 의하면 그 돈을 정상적인 데 뭐 투자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안 돌려줄 의도로 가져가서 이상한 데 날렸다고 하거나 써버렸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한다는데 본인 입장은 어떠냐. 근데 이거를 뭐 큰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돈 얼마를 이체받아 간 것은 사실이냐, 그거를 다른 곳에 투자한 것은 맞냐, 아니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대라. 뭐 정상적인 데 투자를 했다는 거를. 다른 곳에 투자는 한 거는 맞는데 뭐 부득이한 사유였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뭐가 있었냐, 말로는 다 들어주는데 어떤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어떤 상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이렇다는데 본인 입장은 어떠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소인 측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아주 자세하게 묻게 됩니다. 끊어서. 적어도 1시간, 뭐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조사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받는다고 해도 조서 연락하는데 10분, 20분 정도는 소요되고 지문 나링이랑 지문 입력 같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10분, 20분 소요되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보통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뭐 2시 이럴 때가 제일 많은데 한 2~3시간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에 기반해서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깔끔하게 하셔야 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주장만을 믿지는 않고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내용을 믿기 때문에 증거 자료나 서명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을 사전에 내든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 내든 그때까지 준비가 뭐 미처 안 됐다면 조사를 받은 이후에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질문을 할 때 기억이 실제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머리를 쥐어짜서 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실제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수사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따 쉬었다가 자료를 찾아보고 대답을 할 테니 이 질문은 보류해달라 이러면 그렇게 해줍니다. 덜 중요한 질문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왠지 뭐 없어 보이거나 뭔가 불리할 것 같아서 괜히 그런 걸 사소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간다고 해도 변호인이 뭐 질문에 대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뭐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뭐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경찰 수사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가 동행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뭐 적절히 눈치껏 수사관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연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본의 아니게 수사관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잠시 쉬자고 한 다음에 의뢰인과 같이 나와서 밖에서 논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를 하게 될 때 변호사가 이제 조사에 동행했다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 내용들을 메모를 한다든지 기억을 하면서 전체 조사 내용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적혔다든지 톤이나 결이 좀 다른 취지로 적혔다면 그 내용을 수사관님한테 요청해서 원래의 내용대로 수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행하면 긴장감도 풀 수 있고 조사에 큰 조력을 받은과 동시에 본인의 혐의 방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YC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